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국회의원들 정신교육대 가야 하는 이유, 악법 제조자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회의원들 정신교육대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허경영 후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신교육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들의 특권 특혜 문제라든지 이들이 국민들을 외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거 때만 국민 앞에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외치고 사실상 선거가 끝나면 자기들의 특권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정신교육대 가야 하는 이유, 이 악법 제조자들이다. 저는 공직선거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을 보면은요, 저는 그 국민 추천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공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국민 추천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당이 공천을 하니까 그 정당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그 공천 헌금이라든지 공천 비리들이 나타나게 되고 국민들이 거대 양당의 꼬복 노릇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뭐 정치권에 팔을 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상황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 양당을 심판하겠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소정당을 만들고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 방송보도에서 안 해버리면은 나오나 마나 한 거예요. 이런 정황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와도 절대 국민들이 나왔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런 정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 공천제,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정당 부패를 막을 수 있다 하여 국민 공천제를 외쳤는데, 국민 추천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민 추천장. 그래서 국민 추천장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 추천장을 2,000원, 그러니까 국민 추천장을 A 후보한테 우리가 추천을 했다. 그러면 2,000원을 주는 거예요. 2,000원. 왜 2,000원이 나왔냐면은 우리가 선거 때 보면은 정당에서 900억을 받아갑니다. 900억을 정당 보조금을 받아가는데, 국고 보조금을. 그런데 4천만 명이 유권자라면 4천만 명 유권자에게 2,000원씩 하면은 이것이 800억이 되거든요. 800억. 그 사람들한테, 유권자들한테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대 양당이 아니라 훌륭한 후보가 있으면 국민들이 2,000원씩 2,000원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게 국민 추천장을, 여기 보면은 선거권자의 추천을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으면은 감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이 추천을 하는데 이 상한수 이상 받으면 감옥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한수가 몇 장인가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이 법을 찾아보니까 대통령 선거는 6,000장이에요. 6,000장.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6,000장 이상 받게 되면은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민의 나라에서 국민이 추천을 많이 해주면 좋은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법을 간단하게 이 48조를 개정하게 되면은 국민 추천장을 한 장 받으면 2,000원씩 정치 자금을 후원한다. 정치 자금 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00억을 정당이 나눠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들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든 국회의원들이든 국민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국민 추천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민 추천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6,000장 이상 받으면 감옥에 쳐넣는다? 이게 나랍니까? 우리 국민들을 뭐 개돼지로 보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3위가 나오고 있어요. 허경영 후보가 3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허경영 후보가 TV 토론에 나가야 되는데 TV 토론에 못 나가게끔 하는 악법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국회의원 5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국회의원 5명이 뭐가 중요해요? 국회의원 특권이에요. 이것도 국회의원 특권. 네, 폐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얻은 정당. 아니 직전이 뭐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5% 이상 지지율이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현재. 그게 좋아요. 이거 하나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5% 너무 많아. 2.5%면 돼.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2.5%인데 그 후보가 20% 이상 토론에 나갔다가 20% 이상 지지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론조사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 다른 여론조사 업체는 인정 안 하고 인정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어디냐면은 KBS, MBC, SBS, 그 다음에 연합뉴스TV, 네, 그리고 연합뉴스TV, YTN, 그리고 전국 일간지.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서 허경영 후보를 안 넣어주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모든 한 달 동안은 모든 예비 후보들을, 모든 후보들을 다 여론조사에 넣어서 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관위 입장은 그건 언론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기천 후보가 고소를 하고 또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 소원을 하면 다 기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정신교육대를 안 보낼 수가 있나요? 이들은 국민 생각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거 다 아이디어 뺏어간다 이런 얘기 듣죠. 제가 예전에 한 분이 굉장한 발명품을 개발했는데 이 법을 통과를 안 시켜준대요. 그걸 사용하게끔. 그러니까 막 미칠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법을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저게 이익된다 그러면은 돈을 안 매기면 되겠습니까? 이게 돈에 미친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해외에 나가니까 이 영사들 대사관에서 비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외국인들이 비자 장사한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트남어를 잘하다 보니까 제가 다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사가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저한테. 감히 대한민국 영사를 모독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죠.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국민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예, 그랬더니 그냥 제가 쫄 줄 알았죠, 자기한테. 예, 근데 쫄지 않으니까 저를 쫓아와서 식사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당신하고 식사를 하냐고. 예? 그래서 제가 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부패가 아주 심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특권 유지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뚫을 수 없는 이러한 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왜 허경영 후보가 국회의원들 정신교육대 보낸다, 그 뭐 독재하는 거 아니냐, 뭐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정신교육대 가가지고 이 국민 주권 정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국민 주권 정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민본 정치가 무엇인가. 네, 나라의 근간이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그런 얘기 해요. 첫째 이민 보냈는데 둘째도 이민 보낼 거라고. 이 나라에서 알면 알수록, 예? 까면 깔수록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베일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허경영 후보가 3위가 됐는데 여론조사에서 막 빼버리고 이제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까 이제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나와서 TV토론에 나가려고 하니까 또 이것에 대한 결정권을 KBS, MBC, SBS 그리고 전국 일간지 그리고 연합보도채널 그러니까 연합뉴스TV와 YTN이 가지고 있다. 거기서 결정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선관위는 뭐로 있냐? 선관위. 국민 세금으로 있는 선관위. 선관위는 지금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보면은요. 공직선거법 우리가 제8조를 보게 되면은 공직선거법 제8조 8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네. 8조의 8을 보면은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그렇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객관성과 신뢰성. 그러면 지금 허경영 후보가 지지율이 3위 나오면 그게 객관성 아니에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 KBS, MBC, SBS, 전국 일간지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에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법에 그거는 언론이 알아서 할 일이다. 언론 자율이다. 그러면은 언론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선관위 위에 있습니까? 그 선관위가 언론과 거대 양당과 소위 말하는 위장된 시민사회단체와 각종 법조 단체들, 법조 단체들 그리고 법조 권력들이 하나가 되면은 겉으로만 민주정부 근데 알고 보면 독재정부가 되는 겁니다. 독재정부. 민주파리 독재정부가 되는 거예요.